등록금 어쩌고저쩌고 일단 함수를 먼저 볼게요. hlookup하고 랭크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2번을 작업을 하시는데 2번 문제에서 함수의 의미가 정리가 돼야 돼요. 랭크 함수하고 추주 함수를 배웠지만 아직 머릿속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자, 랭크 함수는 순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랭크 EQ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인수가 순위를 알고 싶은 값을 지정하시고요. 두 번째 인수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인수가 이렇게 방법을 집어넣는데 방법 0은 큰 수의 1등을 넣는 거로 오름 큰 수의 1등이니까 내림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생략 가능해요. 요건 카페에다가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정리된 내용들은. 그 다음에 방법 1은 작은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름차순 등수를 구한다 그러고 시간에 관련된 기록 경기, 즉 달리기는 작은 값을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수를 구하고 그 등수에 해당되는 값을 hlookup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수평 찾기 참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hlookup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 두 번째 인수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를 넣어줘요. 세 번째 인수가 이 절대 주소 범위에서 뽑을 열 번호를 지정하는 거예요. 뽑을 열 번호를. 네 번째 인수가 이렇게 방법이에요. 키보드 방식으로 나오는 게 true, false가 떠요. 근데 우리는 0일을 사용할 거예요. 0일. 그래서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방법 1은 유사 일치할 때 써요. 주로 숫자가 오름차순 되어 있어야 돼요. 오름차순. 생략 가능하고요. 첫 번째 작은 값을 찾습니다. 첫 번째 작은 값, 자기보다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번이 있죠.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돼 있어요. 문제 보면 상시 2회로 가야죠. 여기죠. 상시 2회로 넘어갔네요. 자, 등록금 납입 금액이라는 표가 있고요. 여기에서 등록금 합정 순위별 장학금 지급률을 이용하면 여기 장학금 지급률이라는 게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제 뽑아다가 여기에 있는 뭐 등록금에서 곱해서 실납입액을 이 금액을 이제 구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어떻게 나열되냐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에 의해서 찾아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순위가 찾으려는 값, 여기가 뽑을 값, 그래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이 범위에서 이행에 있는 값을 뽑고 찾으려는 값이 1, 2, 4, 6, 오름차순 되어 있잖아요. 그 방법을 2를 쓰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는 값은 표에 없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실납입액은 등록금 곱하기 1 마이너스 장학금 지급률로 하고 계산은 순위는 학점이 높은 것이 1등입니다. 그럼 여기 학점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학점이 높은 것이 1등이에요.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데 첫 번째는 박지영이 학점이 28.7이에요.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값. 그러면 얘는 학점 전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등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학점이 높은 것이 1위입니다. 그러니까 큰 수의 1등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넣으시고 랭크 EQ를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순위를 알고 싶은 값,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넣거나 생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등수에 따른 장학금 지분율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 이준이라는 사람이 1등이잖아요. 이 사람은 100%를 지급해요. 그럼 납입할 금액은 빵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구하는 방법이 등록금 곱하기 1- 지급률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얘는 숫자로 되어 있어요. 숫자. 정확하게 보면 컨트롤 보면 숫자에 소수점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7등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갖고 올라오는 게 7등이라고 똑같은 값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시면 안 돼요. 7등이면 나보다 작네, 나보다 작네, 나보다 작네, 나보다 작네, 없네. 그럼 얘가 0%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3등이에요. 3등이면 몇 %를 가져갈까요? 80%를 갖고 가는 거예요. 1등은 100%, 2등은 80%. 근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간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러니까 2 이상 4 미만의 등수는 80%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등이 있죠. 3등. 이 사람은 80%를 가져가는데 80%의 실제 값은 뭐예요? 0.8이에요. 숫자로 바꾸면. 그럼 0.8이니까 여기에서 아까 셀서식 숫자에 소수점 자리가 없잖아요. 0.8이면 얼마로 표시가 돼요? 바로림돼서 1로 표시가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수식을 바로 완성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H룩업을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줘서 그 범위에서 이행해서 뽑아요. 얘는 똑같은 값이 여기 보면 첫 번째 7등이잖아요. 여기 7등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0을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사일치 2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하면 얘는 0%가 나오는데 쭈르륵 해보니까 얘는 0 아니면 1이 나와요. 왜냐면 100도 1, 0.8도 반올림돼서 1, 0.6도 반올림돼서 1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당황하지 마시고 셀서식이 돼 있어서 그래.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등록금 곱하기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하고 지급률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지급률 하고 엔터 하시면 이렇게 실납입액을 구해주는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자, 추주함수와 인티저와 에버러지를 이해해서 이제 요 이하늘이라는 사람의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이니까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티저로 소수점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 따라 1일 때, 2일 때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얘는 에버러지에 의해서 평균을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평균을 구한 값들을 쫙 봤더니 정수로 나온 게 아니라 소수점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야 될 일을 정하니까 인티저에 의해서 소수점을 잘라버리는 작은 정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주함수에 의해서 마법사 들어가면 1일 때가 기초 수업 대상 따옴표 안 쓰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면 따옴표가 자동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초급 수업 대상 그 다음에 4일 때가 중급 수업 대상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이면 공백으로 하라 했잖아요. 공백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옴표 2개를 그냥 연달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공백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채우시면 왜 여기서 내려갔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서 채워주시면 또 답이 돼요.
그래서 작업하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로 해주시는데, 아까 이걸 안 썼네요. 여기에다가 작업하는 순서를 표시를 해주면, 처음에 하는 작업,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돼 있으면 안쪽에서 왼쪽으로 나오면서 하나씩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에버러지에서 평균을 구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인티저라는 함수에 의해서 작은 정수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번호에 따라 해야 될 일을 정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자, 5번 문제는 분류 코드가, 여기 보면 분류 코드가 이렇게 있어. 5번 문제 여기 분류 코드가 이렇게 있고, 그 분류 코드가 빈도가 높은 코드의 도소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고 뭐가 나왔어요? count if하고 mod singl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서 mod single이라는 건 무슨 함수예요? mod는 뭐냐면 여기 mod single이라 해서 최빈수라는 걸 구해줘요. 최빈수. 그러니까 빈도수가 많이 나온 숫자를 구하는 게 최빈수예요. 데이터 집합에서. 그러면 mod 멀티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배열해서 구한다. 우리는 싱글 그냥 쓰시면 돼요. 데이터 집합에서 최빈수. 그리고 얘는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범위를 구하시는 거는 얘는 최빈수라는 걸 구해줘요. 그 다음에 if로 끝나는 함수가 시험에 if로 끝나는 함수가 count if, sum if, average if가 있잖아요. 이 세 개 중에서 한 문제가 나올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래서 if로 끝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count if는 첫 번째 인수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예요. 두 번째 인수가 따옴표 안에 조건을 쓰는 형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mod와 count if를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게요. 여기 도서 분류에 들어가서 분류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 이 범위 안에서 빈도수가 높은 글자가 뭐가 되겠어요? 333이 3번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111이 3번 나왔잖아요. 가장 많이 나온 글자는 111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몇 번 나왔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빈수가 뭐야? 여기서 최빈수를 구하는 게 바로 mod 싱글이에요. 그래서 mod 싱글 하시고, 넘버 1, 넘버 2 나오면 그냥 분류 코드 범위를 잡고 엔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111이야. 그러면 얘가 몇 번 나왔어가 count if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를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때 mod single이라는 것은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려서 밑으로 붙이시고, 앞에 첫 번째 범위 렌즈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번 나왔어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뒤에다가 건자를 표시해달라 했어요. 건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건이라는 글자를 놓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처리할 때 지금 조건에 계산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mod를 먼저 하고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od를 하시고 최빈수가 뭐지? 하고 구하시고 count if에 들어가서는 mod를 오려서 밑에다 넣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count if에 들어가서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mod 함수를 불러내기가 귀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4번 문제는 국가명별로 수출액과 수입액의 국가별 수출액이 수출액 중간 이상이면 주요 수출국,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세요. 자, 여기에서는 국가명과 수출액, 여기가 수출액이 있단 말이에요.
이 수출액이 있는데 이 수출액 중에서 중간값을 구하고 그 중간값보다 큰지를 판단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주요 수출국이라고 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하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지금 3번 문제에서는 if average median이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알맞은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골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여기서는 평균을 구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러지는 안 씁니다. 그래서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메디안이라는 함수가 바로 중간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메디안도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면 범위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중간값 또는 중앙값 똑같은 얘기죠. 중앙값, 중간값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값을. 그 다음에 그 조건을 판단해서 if 함수에서 조건식이 들어가고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뭐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에서 첫 번째 수출액이 있어요. 수출액이 중간값 이상이에요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하냐면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 절대 주소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90% 이상이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면 절대 주소를 넣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자, 수출액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수출액이 프랑스가 4,300만 정도의 수출액이 나왔어요. 얘가 중간값보다 커요. 얘가 중간값보다 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if 함수의 조건은 A와 B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는 첫 번째 수출액을 클릭하시는 거예요. B는 중간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메디안을 여기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메디안하고 넘버 1, 넘버 2니까 수출액 전체 범위를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조건의 계산 결과를 이용하네. 메디안 값을 사용하네. 그러면 두 번째는 1번의 수출액 갖고 중앙값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 중앙값이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절대 주소 유무를 신경 안 쓰고 엔터를 한 다음에 요런 경우 이렇게 채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런 녹색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 상황이 전부 true가 많이 나왔어요. 이때 맨 마지막을 더블 클릭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중간값이 이렇게 따라오면 돼야 안 돼요? 중간값은 수출액이 중간값이잖아요. 수출액은 따라 내놓으면 안 되는 주소란 말이죠. 클릭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걸치게만 콜론을 중심으로 걸쳐만 주면 돼요. 그리고 F4를 누르면 절대 주소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내용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주요 수출국이죠. 아니면 공백은 따옴표 2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if 함수는 참일 때, 거짓일 때가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true, false를 뽑는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풀지 마세요 하고 1번 문제에서 그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풀지 마세요 이렇게 했던 문제예요. 근데 의외로 지금 인덱스 매치가 많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기억해야 될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서 먼저 db라는 함수가 dmaximum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고 매치에 의해서 상대 위치값을 구해서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작업을 해요.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행값하고 열값을 주어지면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하는, 얘도
찾기 참조 함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값을 추출을 해요. 자, 매치 함수가 있어요.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몇 번째 그 쉘 범위에서 몇 번째 쉘에 있어 하는 상대 위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찾으려는 값을 넣어줘요. 찾으려는 값,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H6업, V6업의 첫 번째 인수가 찾으려는 값이죠. 두 번째 인수가 lookup array라고 나오죠. 그래서 찾을 범위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딱 누르면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요. 방법이 세 가지. 근데 방법이 Vlookup, Hlookup하고 똑같아요. 방법 0은 정확히 일치할 때 사용해요. 방법 1은 유사일치인데 언제 쓴다 그랬어요? 오름차순일 때 쓰는 거죠. 우리가 Hlookup, Vlookup에서 그 다음에 방법 -1은 똑같이 유사일치예요. 유사일치. 근데 얘는 내림차순일 때 써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커마 2급에서는 방법 0만 기억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 D맥시멈은 표 전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수가 표 전체, 두 번째 인수가 계산할 열 번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조건 범위입니다. 그래서 DB 함수가 나오면 조건 범위를 먼저 처리하셔야 돼요. 입력하거나 범위가 어딘지를 보시고 그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찾아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자, 1번 문제를 보면 계열이 공학 계열인 학과 중에서 취업률이 여기 있네요. 취업률이 여기 있죠. 취업률이 가장 높은 학과를 찾아서 이 쉽셀에 표시하세요. 조건을 A11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조건이 뭐예요? 계열이 공학 계열이에요. 근데 마침 여기 보면 계열 공학 계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써도 되는데 조건을 여기에다 누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조건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가 조건 범위. 계산할 열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는 취업률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D 맥시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표 전체, 두 번째 인수는 계산할 열 번호가 5번. 그러니까 조건 범위가 계열이 공학이에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 5.6이라는 값이 가장 커. 그러면 우리는 5.6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요렇게 가보면 여기 로봇공학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뽑을 거예요. 요 범위가. 그러니까 요 범위가 뽑을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업률이 들어가 있는 이 범위는 뭐가 되냐면 이 중에서 우리는 5.61을 찾아서 뽑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찾을 범위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덱스 매치가 나오면 어디서 뽑지? 이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예요. 뽑을 범위가 인덱스 범위예요. 찾을 범위가 매치 범위예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 여기가 뽑을 범위구나. 여기에서 로봇공학과를 뽑아올 거예요. 그러면 이 취업률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값이 지금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있냐면 네 번째 있어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4행, 1행, 2행, 3행, 4행, 1열에 있는 값을 뽑을 거예요. 4,2를 넣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덱스 범위, 여기에 매치 범위예요. 그러면 여기에 D맥시멈이 뭐가 되냐면 매치 함수에 찾으려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앞에다가 이제 매치를 놓줍니다. 매치.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면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가 어디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놓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숫자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에요. 그러면 0 쓰시면 돼요. 방법을. 그러면 얘가 4가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칸에 있어. 그럼 우리는 이 범위에서 4행 1열에 있는 값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함수는 범위 행값 10값이에요. 그래서 이 매치 함수는 뭘 사용한 게 되냐면 매치 함수는 인덱스 함수의 행값이나 10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예요.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을 했을 때 매치를 해서 얘가 네 번째 행에 있어. 그러니까 행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라는 걸 넣어주시고 마법사를 들어가는데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어레이 로우 넘버, 컬럼 넘버, 그러니까 범위 행값 10값을 들어가는 첫 번째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엔터하면 범위가 어디야 그러는데 이렇게 매치는 행값을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려서 로우 넘버에 넣으시는 거예요. 로우 넘버가 행값이에요. 4행. 그리고 첫 번째 어레이가 뽑을 범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4행에서 1열에서 뽑을 거예요. 여긴 열이 하나뿐이 없잖아요. 지금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러면 얘가 로봇공학과를 뽑는 거예요. 로봇공학과를. 그러니까 여기에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형태에서도 이 함수의 의미를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정답을 보셨을 때. 그래서 D 맥시멈에 의해서 찾으려는 값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매치에 의해서 행값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인덱스에 의해서 범위 행값 10값을 주어서 뽑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답에 보세요. 정답에서는 A3에서 2구라고 돼 있어요. A3에서 2구. 그럼 이게 뭔 얘기냐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의 범위에 찾아서 뽑을 범위로 들어간 게 요 B3에서는 실제 뽑을 범위만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체를 다 잡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잡아도 돼요. 정답처럼. 뽑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범위를 잡으면 우리가 뽑아야 될 열 번호가 1열, 2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2가 되어 있는 거예요. 2가. 정답에는 그러니까 정답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주는 대로 해도 정답이에요. 그래서 뽑을 범위만 잡으시면 돼요. 뽑을 범위. 표 전체를 잡는 게 아니라 뽑을 범위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에 나온 거하고 구분을 하시되 여기가 표의 뽑을 범위를 넓게 잡은 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인덱스의 범위예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1, 2, 3, 4행의 1열, 2열에서 만나는 로봇공학을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4행 1열. 그래서 우리는 뒤에다 2를 쓴 거예요. 정답하고 틀린 거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마 사용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